예, 기업회계 2급 75회 기출문제의 원가에게 1번. 다음 중 원가에게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외부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외부 정보 이용자 위한 거는 원가에게요, 재무에게요? 재무에게죠. 44페이지에요.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2번이 맞습니다.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2번이 답이고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재무에게 주주와 채권자를 위한 정보도 재무회계.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고 두 번째, 강인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시간이고 추정 작업시간이 11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만 원 초과 배부라면 실제 제조 발생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에는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음, 대변에는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 얘가 제공품 계정으로 가는 거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100시간이고 참고로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작업시간 110시간 나눠서 구하는 거죠. 예정 배부율이 2,500원 적고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 2,500원에다가 실제 작업시간 100시간 곱하니까 예정 재정 배부액이 25만 원이에요. 근데 재정의 배부 차이가 2만 원 무슨 배부? 초과 배부라는 얘기는 실제보다 예정이 컸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제조건조비 배부 차이가 차변에 2만 원 나와요. 그럼 차변에 실제 제조건조비는 얼마다? 23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초과 배부는 가대 배부고 가대 배부된 만큼은 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23만 원을 보내서 원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25만 원 보내서 원가 계산했으니까 그지? 2만 원만큼 빼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 답은 1번이고요. 3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선의선출법은 기초정품을 단계에 착수해서 완성한 것으로 가정한다. 기초정품도 단계에 착수해서 완성한 것을 가정하는 것은 무슨 법? 평균법이죠, 평균법.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완성판단량 단위당 원가에 전개 원가가 포함된다. 선의선출법은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선의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단기의 성과를 전기의 성과와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지? 기초와 단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말제공품 차이가 아니라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차이죠. 그지?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 맞는 거고 4번. 다음은 가형의 2023년 원가 계산 내역이다. 2023년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보면 원래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고 제공품 계정을 그려도 될 건지 어떤 경우는 제품 계정을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공품 계정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총 제조원가가 없어. 그지? 그러면 무슨 품 계정을?
제품 계정은 그래야 돼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배가 보통 할 때는 단기 제품 계정가 물어보면 제공품 계정부터 그렸거든. 근데 요즘은 문제를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내용까지 보고. 그래서 제품 계정 그려서 저번 달에 만들다 남아서 넘어왔다. 기초 제품 20만 원에다가 이번 달에 팔려고 만들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문제고 두 개 더한 것만큼 팔 수 있는데 팔다 남았다. 무슨 제품? 기말 제품 45만 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매출액이 얼마고 2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25만 원이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가 175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합계가 220만 원이라서 그럼 차변합계도 220만 원이 되고 기초제품 20만 원 빼면 단기제품 제조가가 2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그냥 여기 매출액만 나올 수도 있고 매출액 말고 또 모두 나올 수 있어. 매출 애누리, 매출 한익, 매출 할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 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익 빼줘야 됩니다. 매출원가 구하려면. 그 4번 답은 4번이고 5번. 보조부문인 수선부와 전력부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각 4만 원과 2만 4천 원이며 보조부문의 원가는 수선부 원가에 이어 전력부 원가를 배분하는 단계부법. 그러니까 누구 먼저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먼저? 수선부부터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부문이 A 공정과 B 공정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이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의 원가 6만 4천 원, 수선부 4만 원, 그 다음에 전력부 2만 4천 원, 또한 6만 4천 원 중에서 A 공정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수선 부문은 배부 기준이 무슨 시간? 수선 시간이 되겠죠. 5,000시간. 전력 부문은 그죠? 사용량 만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반개 배부법은 보조 부문과 용역 수수를 일부만 고려하는 방식이고 배부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결정법이라는 표현 쓰고 수선 부문이 4만 원, 4만 원을 4만 원을 전력부 그 다음에 A공정 그 다음에 B공정의 배부 그러면 수선 부문 4만 원 곱하기 총 배부 기준은 총 수선 시간 5,000시간이고요. 총 수선 시간 5,000시간이고 5,000시간 중에 전력부가 2,000시간 그 다음에 A공정이 2,000시간 그 다음에 B공정이 1,000시간 그러면 수선 부문 4만 원 곱하기 전력부는 2,000시간 곱하고 5,000시간 나눠주니까 전력 부문에는 16,000원을 배부하면 되고 A공정도 2,000시간이니까 결국 여기 똑같이 얼마? 16,000원 배부하면 되고 B공정은 반이네요. 반. 그지? 4만 원 곱하기 1,000 나누기 5,000 전력부하고 A공정의 반이니까 8,000원 배부하면 됩니다.
수선부문 우선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전력부. 전력부문 자기 부문 발생액이 24,000원 플러스 수선 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이 16,000원. 그래서 합계 4만 원을 A 공정과 B 공정에 배부를 해야 되죠. 합계 4만 원 곱하기 전력 부문은 배부 대상인 A 공정과 B 공정의 킬로와트가 둘 다 3,000kW, 3,000kW니까 그지? 이거 좀 이해하시면 결국 4만 원을 반반 부담하면 됩니다. A 공정에 3,000kW 총 6,000kW 중에서 B 공정도 똑같이 6,000분의 3,000. 그러면 반반이니까 2만 원, 2만 원. 그러면 수선 부문에서 A 공정에 배부한 금액 16,000원, 전력 부문에서 A 공정에 배부한 금액 2만 원. 거에서 36,000원이 총 보조 부문에서 A 공정으로 배부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6,000원. 4번이고요. 됐을까요? 6번. 다음에 등급별 원가 계산에서 등급품의 결합원가는 3만 원이다. 판매가치법에 의한 1급품의 결합원가 배백은 얼마인가? 일반적으로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얘기합니다.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지? 그러면 1급품은 생산량 150개에다가 판매단가가 120원, 2급품은 생산량 100개에다가 판매단가 130원, 3급품은 200개에다가 판매단가 70원을 곱하면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가 1급품은 18,000원, 2급품은 13,000원, 3급품은 14,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분리점의 판매 가치가 전체적으로 18,000원, 13,000원, 14,000원 하면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결합원가가 얼마? 3만 원인데 결합원가 배부율을 우리 3만 원을 분리점 판매 가치 45,000원 나눠주면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 응? 그러면 분리점 판매 가치에서 1급품이 차지한 비율. 그럼 1급품이 18,000원인데 판매 가치가 총 판매 가치가 45,000원 나눠주면 1급품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 0.4, 40% 나와요. 그러면 결합원가 3만 원 중에 40%만큼 1급품에 배분하면 된다는 얘기.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결합원가 3만 원을 총 판매 가치로 나눠봐서 안 떨어질 때, 안 떨어질 때. 아니면 이렇게 되나? 3만 원 곱하기 18,000원 나누기 45,000원.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그래도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결합원가 배분율 계산할 때 결합원가 총액을 총 분리점 판매 가치 나는 배분율 갖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1번식에서 배분율 계산이 안 떨어지면 2번식을 사용한다. 2번식은 총 분리점 판매 가치에서 1급품이 차지하는 1급품 분리점 판매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래서 결합원가에다가
1급분 분리급점 판매 가치 차지한 비율만큼 배부해주면 된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7번. 개별원가, 다음 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단순하지만 원가 계산은 복잡하죠. 개별적으로 원가 집계를 해야 되니까. 그지? 예, 원가 계산은 예, 복잡하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1번이 틀린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생산 업종에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전업비, 제조건조비로 구분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종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종업 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계산은 예, 복잡합니다. 원가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원가 집계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어떤 부분은 수입비용 계산은 또 쉽죠. 그지? 수입비용 계산은 또 용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런 부분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8번. 다음은 가영이 9월 중 지출한 경비 내역이다.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무슨 원가? 제조 원가. 공장 제조 생산 관련 없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공장 제조 생산이면 공장 건물의 보험료, 생산기계 급여는 예, 제조원가에 들어가고 본사 건물 수선 유지비, 제품의 판매 촉진비, 영업부 해직비, 본사 건물 재산세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 320만 원이 제조원가고 8번 답은 2번이고 9번 종업원가 계산에 사용하는 지용의 2023년 생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는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이 없으니까 평균법으로 하던 선유선출법으로 하던 가격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법이라는 게 안 나온 거예요. 그치? 완성품 예, 환산량 계산은 예, 완성품 수량이 3,500개 플러스 예,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 수량 1,500개에다가 완성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수량이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완성도가 몇 프로인지 몰라서 지금 완성 환산량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예, 완성품 예, 환산량 단가 계산은 단기에 투입한 가공비 76만 원을 완성품 환산량 나눠서 단가가 나오는데 이 단가를 200원이라고 준 거죠. 그지? 단가를 200원 줬으니까 단기 투입한 가공비 76만 원을 단기 투입한 가공비 76만 원을 예, 단가 200원 나눠주면 환산량이 3,800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3,800개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완성본 수량이 3,500개니까 기말 환산량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0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지? 300개가. 그러면 완성도가 1,500개의 몇 프로? 20%가 되면 그지? 예, 기말점포 환산량이 300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20% 가로놓기 문제. 90번, 90번이 9번 답은 2번이고 9번 답은 2번이고 10번. 지용의 농업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10월 농업이 발생액은 얼마인가? 10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당월 지급액.
10월에 농업이 미지급액은 당월 미지급액, 10월분 농업이 중 9월에 선지급한 금액은 전월 선급액. 10월에 현금을 지급한 금액에는 9월분 농업이 미지급액 9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9월분 농업이 미지급액은 전월 미지급액, 10월에 현금을 지급한 금액에는 11월분 농업이 선지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당월 선급액.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 그 다음에 얘는 전월 미지급. 그 다음에 얘는 당월 선급. 예.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거를. 여기까지 이해갔을까요? 음.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죠. 농업비 및 제조 경비 소비액 계산. 차변의 전월 선급액. 대변의 전월 미지급액. 그리고 차변의 당월 미지급액. 대변의 당월 선급액.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당월 소비액. 그리고 전월 선급액이 따지면 이 기초자산 차변, 당월 선급액, 기말자산 대변, 전월 미지급액, 기초부채 대변, 당월 미지급액, 기말부채 차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다 이제 갖다 넣는 거죠. 당월 지급액은 100만 원. 당월 미지급액은 10만 원. 전월 선급액은 5만 원. 그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9만 원. 당월 선급액은 3만 원. 그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주면 당월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 차변합계가 115만 원. 대변합계도 115만 원이 돼야 되고 대변에 12만 원 있으니까 빼주면 103만 원. 이 당월 소비액이고 당월에 소비한 금액이 요 금액이 직접비는 어디로 가고 제공 품으로 가고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사변잔액이라고 얘기해, 대변잔액이라고 얘기해. 이 금액을 사변잔액, 대변잔액, 사변잔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변이 많아서 발생한 금액이다 이런 뜻이냐. 사변이 많아서 사변이 대변보다 많아서 이해 갔을까요? 응. 이 금액을 차변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차변 잔액이 당호 소비액은 차변 잔액이 103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표현이. 답이 2번
103만 원이고. 쓸까요? 11번. 공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손품이란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하고 정상 공손원가는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으면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기말제공품 중에서도 공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공손품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하고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기말제공품 중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손품 원가를 완성품에만 배분합니다.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공선은 검사 시점인 특정 시점에서 발생되고 공선이 발생하면 검사 시점 이후는 더 이상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래요. 품질 검사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래요. 4번 정상 공선은 작업의 비능률로 발생하는데 이는 회피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공선이다. 정상 공선 작업의 비능률로 발생하는데 이는 회피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공선이다. 통제할 수 없죠. 정상 공선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무슨 공선? 정상 공선이고 비정상 공선이 작업이 비능률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공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상 공선에 대한 내용. 기타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무슨 비용?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그런 뜻이야. 비정상 공선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12번. 지용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제조 경비가 없으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제조 경비가 없으면 그리고 여기를 직접비만 다 더한 거 우리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표현하고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기본 원가가 30만 원이래요. 가공 원가는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는 중복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제조 건조비는 얼마다? 40만 원이다. 그래서 단기총 제조 원가는 기본 원가에다가 무슨 간접비를 더하거나 제조 간접비를 더하거나 그치? 또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무슨 원가를 가공 원가를 더하거나 기본 원가가 3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40만 원이니까 더해서 단기총 제조 원가는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라는 거. 13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총이익도 달라진다.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총이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판매가 됐느냐, 판매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거 가지고 문제가 또 나온 적 있었거든. 이게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죠. 그럼 직접, 단계, 상호에 따라서 각 제품에 배부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다 판매가 됐다면 전체적인 제조건조비의 변화가 없어서, 그지? 제조원가나 매출원가 변화가 없는데 일부가 팔고 남았다면 각 제품별로 팔고 남은 무슨 제품 때문에 기말 제품 때문에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일관성이 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직접 단계 상호에 따라서 배부 결과가 달라지고 배부 결과가 달라지면 각 제품의 배부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다 팔렸으면 이익의 변화는 없지만 일부가 팔리고 남았다면 기말 제품에 어떻게 남아있냐에 따라서 이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예, 그래요. 이런 게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단계배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비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고 보조부문 원가의 제조부문에 대한 배분 방법에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등이 있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의 수가 여러 개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지 보통 회계에서 그렇게 수학이 나오지 않지만 유일하게 나오는 수학 중에 하나죠. 그지? 2차 방정 써야 되는 거. 13번 답은 1번이고요. 14번. 지용은 정상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간접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조업도는 몇 시간인가? 실제 조업도가 뭐 실제 기계작업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표현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는 실제 제조 간접비를 쓰고 제조 간접비 계정 대변에는 예정 제조 간접비를 쓰고 실제 발생된 제조 간접비가 470만 원이고 대변은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에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안 나왔고 곱하기 실제 조업도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고 예정 배부율은 그리고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 여기 예산이라고 나왔죠. 예산 500만 원을 연초에 미리 정한 정상조업도 정상조업도라는 표현 쓰고 기준조업도라는 표현도 쓰고 예상조업도 그지? 예상조업도 뭐 예정조업도 지금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2만 5천 시간을 나눠서 예정 배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2만 5천 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은 200원이고 근데 제조관협비 배부 차이 부족 배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재관비 배부 차이 10만 원. 부족 배부라는 얘기는 실제보다 예정이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정 재정의 배부액은 4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조급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예정 제조 배부액 460만 원을 예정 배부율 200원 나눠주면 실제 조급도는 2만 3천 시간 나와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답이 1번이고 15번. 15번. 다음 중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원조를 출발해서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는 시점을 우리가 무슨 점? 분리점이라 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정확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므로 결합원가는 개별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다. 배부한다는 얘기는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부하는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추적이 가능하면 우리가 배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부다라는 표현 쓰죠. 그지? 그러니까 그 2번이 틀린 거고.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투입해서 생산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을 연산품이라 하고 분리점 이후 가공 과정에 발생한 제조 원가를 추가 가공 원가를 하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5번 답은 2번이 틀렸고 여기까지만 하고 1차적으로